지금 빌라를 투자하려 그러면 투자금이 6억 정도 들어가요. 네. 즉 매매가가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동이 이만큼 재개발에 재짜만 붙으면 빌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곳입니다. 자양 2동 681번지 현장이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2구역은 빠지고 13구역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합 설립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 이 13구역도 취소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저는 오늘 광진구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양동 관심 바뀌었는데 오늘 피디님께서 이 자양동 꼭 다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양동 중에서도 저는 구의역 일대가 저는 가장 좋고 앞으로 천지개벽을 할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똑똑히 보시면 이 동네가 왜 좋은지, 그리고 재개발이 진짜 빨리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현장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인데 여기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무려 7년 4개월 만에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9월 달이면 입주를 하려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재개발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촬영하기 전에 먼저 발품을 팔았거든요. 이 동네 모아타운 진짜 핫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 모아타운 진행 현황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자양동 전체는 아니지만 이 구의역 일대 그리고 강변역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단지 한번 둘러보면서 이 성공 요인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피디님, 저쪽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거든요. 저기만 넘어가면 바로 2호선 구의역이고요. 저기 보면 테크노마트 보이죠? 강변역이 있고 그리고 또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입지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빌라 저층 주거지가 있죠.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케이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빌라, 다세대 빌라라고 하고, 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빌라와 똑같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 얘네랑 똑같았다는 거죠?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과거 로드뷰를 보면 이것과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컨디션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한양연립이라는 단지가 있었고 이런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보여있는 블럭이었는데 그 블럭을 다 이해관계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지금 24억이에요.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여기 최초 일반 분양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12억입니다. 반값이죠. 근데 조합원들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받았을 거라고요. 시세 대비 거의 한 30% 수준에서 아파트를 취직을 한 거예요. 24억짜리 아파트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곳도 저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24억, 한 30억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재개발 지역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근데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 와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빌라를 투자하려 그러면 투자금이 6억 정도 들어가요. 현금이요? 네. 즉 매매가가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양동이 이만큼 재개발에 재짜만 붙으면 빌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저 북쪽으로는 바로 도보 5부 건너에 구의역 2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두 정거장이면 잠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건대입구 쪽으로 가면 7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강남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동네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뭐예요? 한강벨트. 조망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니까 여기가 자양동이 제2의 성수라고 불리면서 10억 이상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양동을 보지 않습니다. 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잖아. 실투자금이 보통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소액이라고 하면은 여길 투자해놔도 괜찮죠. 근데 그게 전재산이라 그러면은 여길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높은 곳들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가 7년 4개월 만에 입주를 앞둘 만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역 규모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어떨까요?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거예요. 조합장이 사업을 추진할 때 듣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 수가 101명. 그러다 보니까 듣는 시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게 장점이었어요. 일반적인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 여기 소유주분 중에 한 분이 조합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조합장이 되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속도감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속도를 높이기가. 근데 여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인가? 거기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1명밖에 안 되는 소유주들을 단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분담금이 없다 보니까 동의를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양 연립만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을 했던 곳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우리만 재건축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탁 방식을 선택을 했고, 신탁 방식에서는 어때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인데 당연히 사업성이 없죠. 그러니까 신탁에서는 전문가들이 여기는 구역을 좀 더 넓혀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되겠다 판단한 다음에 그 일대 이 블럭을 다 소유주들을 통합시켜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로 이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어떻게 나왔냐? 지금 조합원 수가 10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공급 세대가 215세대예요. 즉 헌집 하나를 주니까 두 채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사업성이죠. 더욱 놀라운 거는 여기 원주민들이 99%가 다 재입주한 거예요. 여기. 그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보통 재개발하면 많아야 20%, 25%예요. 재정착률이. 근데 여기는 재정착률이 무려 99%다. 그만큼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업성이 있었던 거는 신속하게 또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개발 투자할 때 소액으로 아파트가 될 곳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맞은편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인데 30평이 24억 합니다. 실거래가가.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도 소규모 단지인데도 시세가 엄청나게 높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지어놓고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빌라 단지도 왠지 정비가 된 것 같고 그래 보이죠. 얘네도 근데 지금 아파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모아타운을 시작하고 있어요. 923동 587-58번지 구역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처럼 근사한 단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위 쪽에서 내용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2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알아보시고 발품을 면밀하게 팔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 모아주택 1호 현장을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현장이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 현장인데요. 자양 2동 681번지 현장이에요. 모아타운 현장인데 이곳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재척이 된 다음에 1구역, 3구역만 조합 설립 앞 단계까지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2구역 현장은 그래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모아타운을 안 해, 아파트 재개발 싫어,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왜 반대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재개발 투자할 때 정말 안정되고 그리고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반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자, 바로 저쪽에 보이는 자양 5구역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자양 5구역이 어떤 곳이냐? 옛날에 군부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땅을 두고 두 개의 시행사가 경쟁을 해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안 되고 표류를 하던 곳인데 지금은 지자체의 사업성을 더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해관계가 풀려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터와 저쪽 주택단지 있죠? 저기와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벌써 이주를 다 하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 무려 49층 1,500세대가 들어올 걸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구역 현장과 무슨 연관이 있냐? 자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으로 어린이 종합병원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린이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어떤 게 들어올까요? 약국이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여기도 약국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 여기가 모아타운 현장이에요? 네, 여기가 2구역이에요. 약국 자리 들어오면 어때요? 임대료 엄청 받죠? 그러면 건물가가 엄청 높이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했던 거고 2구역은 빠지고 13구역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합 설립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 이 13구역도 취소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임장을 다녀보면서 이 일대 부동산을 다 가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손품을 팔아보면 여기가 재개발되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 재개발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족족 취소됐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취소됐어요? 했더니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여기 지가가 막 들썩들썩 거리잖아. 아파트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돈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지가 좋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개별성이 강한 곳이에요. 즉 이 단독주택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임대를 줘도 되고 또 상가로 써도 되고 개인 회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물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건물 사서 자기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별성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몸값은 튀고 아파트보다는 존치,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층 주거지는 언젠간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도 중국에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금이냐 아니면 10년 후냐 20년 후냐 30년 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이해관계가 아파트를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온 단계는 아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피디님, 우리 여기 공원으로 오면서 찬성 비상대책위원회 포스터 보셨죠? 75% 주민이 압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곳은 뭐냐면 여기 세대 현황을 보시면 1구역 3구역만 세대 현황을 봐도 전체 세대수가 380세대인데 78%인 297세대가 공동주택 세대수예요. 그래서 찬성 동의율은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 모아타운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이 돼야지 사업 시행 인가도 되고 착공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분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뭐냐면 토지 면적이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46%를 소유를 하고 계세요. 모아타운도 조합 설립이 되려 그러면 전체 세대수의 75% 동의와 그리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67%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를 해야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는 작지만 토지 면적 기준으로 볼 때는 46%나 소유를 하고 계세요. 조합 설립 단계에서 문제를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단독주택이 많아서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고 또 단독주택의 지가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으로 남을래 라는 수요가 많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입지가 좀 열악하거나 그런 것들도 단독주택이 있어도 잘 원활하게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영동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곳의 모아타운 현장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재개발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르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지 재개발은 리스크를 관리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자양동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영상 보고 손짓했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는 최소 6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한 곳인데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동네 공인중개사 다니니까 아직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취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미 취소가 됐는데 6억 넣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개사비는 중개사비대로 날리고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묵히고 내가 그 현장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재개발은 송간에게.